초기가 제일 중요한 장내 미생물 관리,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이 꼭 도움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베이비 사이언스 뱃사TV의 뱃사입니다. 뱃사TV에서는 서울대 나온 엄마인 뱃사가 꼼꼼하게 리서치한 고품질의 근거 있는 육아 정보만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뱃사가 최근 한 달 내내 장내 미생물 얘기만 했죠? 오늘은 그 마지막 편입니다. 맞습니다. 리서치를 하면 할수록 아기가 어릴 때 장내 미생물이 잘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분야는 비교적 최근에 활발히 연구되기 시작한 분야라서요. 아직까지는 유산균을 제외하면 대중적으로 아주 알려지지 않았지만 몇 년 뒤에는 건강관리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뱃사는 확신합니다. 뱃사TV를 통해 몇 년 앞서가는 정보로 우리 아기도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지난 영상에 이어 장내 미생물 관리법 세 번째부터 시작할게요. 세 번째, 다양한 환경에 노출시키기. 아기 몸속에 최종적으로 자리 잡게 되는 세균은 결국에는 바깥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외부의 세균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면역력이 비교적 약한 어린 시기에 입에 이것저것 마구 집어넣는 시기를 거치도록 진화했을 수 있다고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리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아기가 어릴 때부터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은 장내 미생물 차원에서 좋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12개월 이전에 농장에 살거나 숲 및 농경지 근처에 살았던 아이들이 도시에 사는 아이들에 비해 장내 미생물이 더 다양하다는 것을 밝히기도 했고요. 농장이나 숲, 농경지는 여러 동물과 식물, 흙 등 다양한 미생물들이 살아가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아이의 장내 미생물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도시에 살고 계실 거예요. 뱃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도시에서도 흙이 있고 나무가 있고 숲이 있어요. 아이가 어리다고 너무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다양한 환경을 접할 수 있도록 야외 활동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농장이나 근교 숲에도 자주 데려가시고 흙도 좀 만지게 해주세요. 숲 유치원이라고 아시나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숲을 비롯한 자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유치원이에요. 덴마크에서 처음 시작되어 북유럽과 독일, 스위스 등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국내에도 많진 않지만 일부 운영 중인 곳이 있는데요. 많은 연구들에서 숲 교육이 영유아의 감각 발달, 사회성이나 공감 능력 등의 정서 발달, 언어 표현, 창의성, 신체 능력 및 체지방률 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물론 장내 미생물 차원에서 언급되고 있진 않지만요. 개인적으로 뱃사는 어릴 때 자연에서 노는 것의 가장 큰 이점 중 하나가 건강한 장내 미생물 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 산에서 꽃 따먹고 과일 따먹고 하던 때가 건강한 장내 미생물 구성 차원에서는 정말 좋은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네 번째,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하기, 그리고 반려동물. 사람과 동물은 몸속에 아주 많은 미생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균의 가장 큰 근원지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사람이나 동물과 살거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아기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도 높아요. 이 논문에 따르면 가정보육에 비해 시설보육을 하는 아이들이 다양한 사람들과 더 많이 접하게 되므로 장내 미생물 구성이 다양했다고 하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고요. 또 형제 자매 수가 많거나 조부모님 등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장내 미생물 구성이 다양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아기들 역시 장내 미생물이 더 다양했고 비만과 알레르기 감소 경향이 보고되었어요. 그러므로 아기가 어리다고 너무 엄마와 둘이서만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밖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문화센터도 가고 조동 모임도 하고 애견 카페도 한 번씩 놀러 가주세요. 다섯 번째, 먹어야 할 것. 장 건강하면 식이섬유죠. 실제로 식이섬유는 위에서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내려가 장에서 장내 좋은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좋은 세균들에 의해 발효되면서 단쇄지방산이라고 하는 신진대사 및 세포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를 만들어내요. 네이처지에 실린 이 연구에서는 쥐에게 4주간 저식이섬유 식단으로 먹였더니 쥐의 장내 미생물 중 60%의 세균종의 수치가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후 고식이섬유 식단으로 다시 바꿔줬더니
그중 절반은 회복되었으나 나머지 절반은 다시 회복되지 못했다고 해요. 식단이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 자체에 근본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 게 좋아요. 아기든 성인이든 간에요.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려면 흰쌀밥 대신에 통곡물이나 잡곡을 넣은 밥을 드시고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드시면 돼요. 뱃사처럼 빵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흰 밀가루로 만든 빵 대신에 통곡물로 만든 통밀빵 등을 선택하시고 파스타도 일반 파스타 대신 통밀 파스타로 바꿔보세요. 아기의 경우 이유식 만들 때 흰쌀 대신 현미나 잡곡밥으로 해주시거나 가끔씩은 미역, 다시마, 김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해조류를 포함시켜주세요. 한 끼 식사로 오트밀이나 통밀 시리얼을 주는 것도 식이섬유 섭취에 도움이 되고요. 과일은 강판에 갈거나 즙을 짜는 경우 식이섬유는 버려지게 되므로 통으로 갈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잠깐 언급되었던 요거트는 대표적인 발효 음식인데요. 발효된 음식에는 유익균이 많이 들어있어 프로바이오틱스 섭취와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간식으로 요거트나 치즈를 주시면 좋아요. 아이가 조금 크면 먹을 수 있는 김치나 된장 같은 발효 음식 역시 유익균 섭취에 도움이 됩니다. 이 연구에서는 오메가3를 보충제 혹은 식품의 형태로 먹어주는 것이 장내에 좋은 세균의 활동에 영향을 주고 나쁜 세균의 수를 감소시킨다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생선 등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많이 먹여주면 도움이 되겠죠? 항산화 물질로 알려진 폴리페놀이 풍부한 음식 역시 장내 미생물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기에게 먹이기 좋은 종류로는 블루베리나 사과, 올리브유 등이 있고요. 특히 베리류가 장내 좋은 세균의 증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다양한 음식을 먹는 것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유식 만드는 것 자체를 아주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면 뭔가 아기에게 먹이는 것들이 항상 좀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일부러 안 사본 식재료도 좀 사보고 잘 안 먹는 음식도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해서 먹여보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6번째, 덜 먹어야 할 음식. 설탕은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좋은 세균의 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섭취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산음료나 젤리, 아이스크림 등 액상과당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한 봉지, 한 캔만 먹어도 설탕을 듬뿍 먹게 되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런 음식들을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과다한 설탕 섭취의 경우 아동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ADHD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예전부터 많이 있었어요. 저는 집에서 요리를 하거나 요거트를 먹을 때 설탕 대신에 이 올리고당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프락토 올리고당입니다. 프락토 올리고당은 모유에도 들어있는 올리고당류 중 하나로 좋은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마트에서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입하실 때 일부만 올리고당이고 나머지는 설탕으로 채워진 제품도 있으니 성분표를 잘 보고 구입하셔야 합니다. 식재료를 직접 조리한 음식이 아닌 마트에서 파는 여러 첨가제가 들어가고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가공식품이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공도가 높은 초가공식품은 장내 미생물 환경에 특히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설탕과 트랜스지방이 과도하게 들어간 가공식품은 가능하면 3세 미만의 어린 아이에게는 주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동물성 지방인 포화지방 역시 적당량은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장내 미생물 환경을 해칠 수 있습니다. 7번째, 가능하면 항생제 먹지 않기. 이 내용은 제가 별도 영상으로 소개드린 적 있지만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언급해드렸어요. 상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아이 장내 미생물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정리하면 자연분만과 모유 수유하기, 유산균, 식이섬유, 발효식품, 오메가3, 폴리페놀은 굿, 설탕, 가공식품, 지나친 포화지방은 배드, 다양한 환경, 특히 자연 환경에 노출시켜주기, 다양한 사람들과 동물 접촉하기, 항생제 먹지 않고 살균제 덜 쓰기. 사실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부분들이 많죠. 단 것은 덜 먹고 야채는 더 먹고 이런 거요. 그렇지만 이런 습관들이 생각보다 더 많은 요인들, 예를 들어 우리 아이의 뇌발달이나 기분, 수면, 정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쓰실 수 있는 강한 동기가 생기셨을 거예요.
적어도 3세 미만의 어린 시기에는 꼭 신경을 써주세요. 행복하고 잠도 잘 자고 집중도 잘하고 밝고 똑똑한 아이로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 아빠도 더욱 행복하게 육아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는 엄마의 근거 있는 육아 정보 뱃사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뱃사가 리서치해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 달아주세요. 아 좋다.